성형하고 안 하고 좀 확인할 때 돼지코를 되냐 안 되냐를 좀 많이 하잖아요. 코성형 한 분들도 돼지코가 됩니다. 돼지코가 되면 성형을 안 한 거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돼지코가 가능하고 하나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의 나닥은 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오승일입니다. 코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어떤 분들이 원장님, 코 성형하고 나면 돼지코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코 성형을 하면 과연 돼지코가 안 되는지 오늘은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코 성형하면 돼지코 안 되는 거 사실인가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코끝에 연골만 살짝 얹었다든지 연골 묶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매부리만 살짝 깎아내거나 실리콘 보형물만 단순히 넣는 수술은 당연히 코끝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코수술은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수술하기보다는 코끝 성형의 그 포인트가 좀 더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코끝 성형은 보통 비중격 연장술이나 비주지지대 방법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돼지코가 가능하고 하나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돼지코가 가능한 수술법은 어떤 건가요? 둘 중에 비주지지대는 돼지코가 가능하고 비중격 연장술은 돼지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두 수술법의 차이점은 수술 원리에 있습니다. 비중격 연장술은 비중격의 앞쪽 부분에 뒤쪽에서 채취한 비중격 연골을 덧대어 코끝을 연장해주는 수술이죠. 이때 비중격 연골이 작아서 채취가 부족하거나 이미 전 수술에 사용해버린 경우에는 다른 연골을 쓰게 되고 보편적으로는 늑연골 종류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놓은 연골을 비중격 연골의 앞부분에 연결해서 코끝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과 피부가 누르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기둥을 세우는 것이 바로 비중격 연장술의 원리입니다. 결국 그 누르는 힘은 비중격 연골의 앞쪽 버팀목, 즉 엘스트럿을 따라서 뒤쪽으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는 코뼈, 상악골, 그리고 비중격 뒤쪽의 뼈 부분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듯 두개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정된 느낌의 기둥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점이 이 수술법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주지지대 방법은 콧날개 연골의 안쪽 다리, 즉 비주를 이루고 있는 좌우 연골의 가운데 부분에 기둥을 끼워 넣고 그 다리 부분을 함께 묶어주는 개념입니다. 기둥의 재료로는 주로 귀연골과 비중격 연골이 많이 사용되죠. 이 기둥은 비중격 연장술과는 달리 비중격과 직접 끝까지 닿아 있지 않고 떠 있는 지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장술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동성이 높고 유연한 성질을 보이고 돼지코도 어느 정도 가능한 수술법입니다. 그러면 돼지코가 가능한 비주지지대가 더 좋은 수술 방법일까요? 돼지코는 가능하지만 비주지지대 수술법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주지지대 방법으로 코끝을 너무 많이 올리려다 보면 피부에 텐션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힘은 보통 코끝을 들어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죠. 즉 콧구멍이 좀 더 보이는 형태로 수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주지지대법과 같이 많이 시행하는 수술법이 바로 역회전 이식술입니다. 이 방법은 콧등 부위에 연골을 추가적으로 이식해서 코끝이 위쪽으로 들리는 것을 힘으로 막아주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비주지지대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코끝의 가동성은 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회전 이식술을 하게 되면 돼지코는 불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비중격 연장술보다는 조금 더 돼지코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주 유연하진 않습니다. 돼지코가 불가능한 비중의 연장술이 더 좋은 수술일까요? 더 좋은 수술이라는 말은 좀 이분법적인 느낌이고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코끝을 든든하고 오똑하게 이상적인 위치와 각도로 기둥을 세우고 모양을 만들기에는 아무래도 비중격 연장술이 확실히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돼지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코끝 모양을 위해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돼지코는 잘 되지 않더라도 좌우로의 움직임은 꽤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비중격 연장술의 재료나 그것을 이식하는 방법에 따라 고정된 느낌이 강할 수도 있고 조금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율을 한다면 든든한 기둥을 얻으면서도 약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술법 외에 여기 이게 원래 연골이나 실리콘 같은 게 이거 돼지코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질문이 날카로우신데 옛날에 수술하거나 최근에 간단히 수술한 분들이라도 실리콘이 만약 코끝까지 들어가 있게 된다면 당연히 돼지코가 될 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물감도 있고 실리콘이 아무래도 여기 걸리기 때문에 비주지지대나 비중격 연장술과는 별개로 실리콘이 코끝까지 온 분들도 돼지코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형하고 안 하고 좀 확인할 때 돼지코 되냐 안 되냐를 좀 많이 하잖아요. 돼지코가 되면 성형을 안 한 거는 최근에 수술한 분들은 그렇고 이제 10년, 15년 이상 그보다 더 전에 수술한 분들은 코성형 한 분들도 돼지코가 됩니다. 그땐 비중격 연장술을 많이 안 할 때였고 코끝 기둥에 그렇게 힘을 많이 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코끝이 꽤 가동성이 높고 돼지코도 잘 되는 편입니다. 원장님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코는 어떤 코인가요?
자연스러운 코, 예쁜 코를 말할 때는 콧대에서 코끝으로 이어지는 라인의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라인은 전체적인 얼굴형에 잘 어울려야 하고요. 일단 돼지코가 되고 안 되고는 자연스러운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술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콧대 실리콘만 높게 유지되고 코끝은 유지가 안 돼서 떨어지거나 낮아버린다면 그것만큼 또 부자연스러운 코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끝의 가동성을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얼굴형과 비율에 맞는 코끝 모양의 유지가 자연스러운 코에 더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하면 돼지코가 왜 안 되는지, 돼지코가 된다고 해서 꼭 자연스러운 코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내 코를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면 좋을지 궁금한 분들은 전문의와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나닥 오승일 원장이었습니다.